네, 정부에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 시민단체는 현 정부 들어 전국 민간 소유 땅값이 2천조 원이나 올랐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대우의 경제읽기 김대우 박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얼마 전에 있었고 또 종합부동산세도 상당히 지금 올라갔는데 이 같은 규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이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아주 굵직한 이 부동산 정책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의 이제 공식 발효, 그다음에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네.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12월 15일까지 내게 돼 있죠. 네. 이 두 개가 나온다면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다. 이게 정부의 전망이었습니다. 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꼭 찍어서 2019년 10월이 12월이 되면, 그게 지금 이미 12월이 됐습니다. 우리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될 것이다라고 수년 전부터 공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시장에서 나타난 부동산 지표는 정부의 그러한 전망과는 지금 다르게 가고 있어요. 네. 분양가 상한제가 공식 발표된 게 11월 6일입니다. 그걸 11.6 대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때 이후로부터 서울 부동산 값, 그러니까 지난 11월 달에 서울 부동산 값이 0.5% 정도 올랐습니다. 연율로 치면 한 6% 정도 오른 건데요. 물가 상승률보다도 상당히 높죠.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지난 9일, 작년의 9.13 대책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됐더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나서 이렇게 더 올랐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 전국적으로 전국 평균치도 0.19%로 전국 곳곳이 지금 다 올랐습니다. 네. 특히 부산, 일산 이런 지역,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한 지역 많이 올랐고요. 아주 지방 평균으로도 0.04%, 상승폭은 적지만 이 적어도 9.13 대책 이후 안정됐던 또 하락했던 지방 부동산 값도 상승 반전했다. 이런 의미에서 일단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여기 지표를 보니까 지난달에 법원에 경매로 나온 이 서울 아파트들의 낙찰가율이 103.8%, 올해 최고치라고 하는데 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경매로 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세나 경기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 경매입니다. 경매나 공매 시장에서의 응찰률, 낙찰률, 낙찰가 이런 것을 보면 현재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냐, 경기 상황이 어느 정도냐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최근에 지금 서울의 지역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이 103.8%예요.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107.7%죠. 네. 자, 저게 103이나 107이 뭐에 대한 비율이냐면요. 정부가 정한 이른바 감정 가격이라는 겁니다. 전문가가 정한 감정 가격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강남구에는 그 감정가보다도 7.7%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보통 이제 이 경매로 나온 물건은 일반 시중 거래 물량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안한 물건입니다. 권리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치 분석이 좀 나쁜 물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의 저 낙찰가율이 95%, 90에서 95%로 떨어졌었고 네. 부산 같은 데는 8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저게 100%를 넘어서 서울 강남은 107%까지 올랐고 네.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구 쪽도 지금 103% 이상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경매가가 오르고 있다는 것은 당장에 시중에서 부동산 물건을 살 수가 없으니까 경매로 가는 것도 있고, 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생각해서 감정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집값도 집값인데 이 땅값이 또 상당히 많이 올랐다.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렇다 보니까 땅값도 규제를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집값은 사실은 최종 소비재, 집은 최종 소비재입니다. 네. 땅으로,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거나 큰 돈을 잃거나 큰 돈이 오고 가는 시장은 바로 땅입니다. 땅 하는 땅인데요. 네. 자, 이 땅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국 아파트의 원가라는 게 땅 원가 플러스 건설비란 말이죠. 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더라도 그 분양가 상한제가 어디에 상한을 맞추냐면 땅값 플러스 원가 플러스 건설비에 맞추는 거거든요. 그럼 땅값이 폭등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해도 그 분양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 가격은 그 대다수가 서민들이 실수요자가 많습니다. 네. 거의 90% 이상이 실수요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반해서 땅은 사실은 국민의 그 전체 대다수는 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아주 극소수가 많은 땅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부동산 정책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땅부터 관리해야 된다. 이것이 사실 부동산학의 정설입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모든 부동산 가격 대책은 사실 아파트, 주택에만 모아졌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도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손대기 위해서는 부동산 이 공개념 제도라든지 법적인 체계 또는 헌법 개정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초기에 논의하다가 일단 논의가 중단됐고 헌법 개정 이후에 하자. 네. 내년도 총선 이후에 하자고 지금 유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동산만 잡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효과가 있지 않았다. 그래서 경실련 같은 오늘 조사해 보면 네.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지금 2년 반 지났는데 전국 땅값이 2,000조 이상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역대 정부 중에서 지금 최고죠. 예,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많이 올랐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5년을 통틀어서 약 한 3,000조 이상이 올랐는데 이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2년 반 만에 2,000조 이상 올랐다. 물론 경실련 통계는 여러 가지로 그 가정을 많이 한 것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국토부 자료나 한국은행 자료를 볼 때 2,000조 올랐다는 경실련 자료는 조금 좀 현실과 괴리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전국 땅값이 시나버러 슬금슬금 많이 올랐다는 그 지적 그거 하나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사실 땅값이나 집값이나 이렇게 오를 때마다 규제를 하려고 좀 정부에서도 애를 썼는데 네. 이게 사실 잘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집값의 경우는 현재 지금 그 이제 규제를 단편적으로 하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 크게는 한 17번, 또 중급까지 포함하면 30번, 이렇게 계속적인 그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규제에 대한 이 시장의 내성이 좀 많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규제를 해도 시장에서 별로 겁을 내지 않고 네. 규제해봤자 또 올라갈 것이다. 또 학습 효과로 해서 네.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도 규제한 후에 더 올랐다. 이제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이 규제 정책의 가장 큰 그 이 맹점 중에 하나가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서 그 보유세를 올리면 보유가 부담스러워지니까 분명히 내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를 더 많이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팔 수 있는 퇴로를 막아버렸단 말이죠. 지금 부동산을 두 채, 세 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팔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부의 양도세 중과 조치에 의해서 70%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내놓으려고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런 면에서 시중에서 수급 불안정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거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대란이 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거의 한두 건 아주 희소하게 거래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는 다 주고 나가고 문을 예. 닫는 곳이 많습니다. 네. 근데 거래가 된 한두 군데 평균을 하니까 집값이 굉장히 높게 거래가 된 것으로 이래 보이는 이런 지금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네. 또 규제를 할 때 턴키 베이스로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한쪽에서는 규제를 하면서 강남 영동대로 같은 데는 지금 수백 층짜리 집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한 또 시장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규제 엇박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네. 좀 정책을 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집값과 땅값 상승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